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로그인 기능을 완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그아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그아웃. 일단 명령어를 입력해야겠죠. 멤버 로그아웃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넣어주고요. 얘를 로그아웃으로, 얘도 로그아웃으로 만들어주면 명령어 하나, 그리고 이 메서드만 우리가 구현을 해주면 이제 로그아웃 기능이 될 겁니다. create 메서드 해주고요. 자, 이 안에 만들면 되는데, 지금 우리 로그인 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 담고 있죠? 로그인드 멤버. 자, 벌써 얘가 왜 필요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멤버만 가지고 이거 안 만들고 여기서 처리 끝내버렸으면 이 로그아웃이라는 메서드에서 로그인한 이 멤버에 대한 정보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로그인드 멤버에 우리가 담았잖아요. 얘는 전역 변수니까 로그아웃에서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로그인드 멤버가 뭔가 들어있을 때는 로그인을 한 상태일 거예요. 그럼 로그인한 상태에서 로그아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다시 널로 바꿔주면 들어있던 멤버가 비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로그인한 상태에서 어떤 멤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얘를 다시 비워줌으로써 로그아웃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이런 멘트 하나 남겨주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일단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서 로그아웃을 해요. 멤버 로그아웃.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인을 한 적이 없는데 로그아웃을 한대요. 그럼 로그아웃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얘는 로그아웃이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냥 널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러면 로그인을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는 거죠. 얘는 그냥 얘 두 로그아웃이 실행되면 이거 비울 거고요. 그 다음 이거 띄워주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그럼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서드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isLoginD 정도로 이름을 지어 줄게요. 얘는 무슨 말이죠? 로그인 했냐 안 했냐 이런 거죠. 대충 뉘앙스만 보면 isLoginD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메서드 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에 리턴을 해주는데 뭘 리턴을 할 거냐면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 아니면 이라고 리턴을 해줄 거예요.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 아니란 얘기는 뭐예요? 요 안에 뭔가 들어있다라는 이거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얘기는 로그인을 성공한 거죠. 그쵸? 이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라면 로그인이 안 된 거잖아요. 로그인을 했을 때 우리가 담아주기로 한 거니까.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럼 얘는 뭘 뱉어요? isLoginD 메서드를 실행을 했는데 로그인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럼 로그인드 멤버에는 뭐 들어있죠? 로그인이 안 된 상태, 널이 들어있겠죠? 그럼 널은 널과 같지 않대요. 그러면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false를 뱉을 거고요.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는 true를 뱉겠죠. 그런 함수 하나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 true랑 false를 분간할 수 있는, 로그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메서드 하나를 만든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 자, 로그아웃이에요. 만약에
is logged 얘를 실행을 했는데 이거의 결과가 false라면 로그인드 is logged가 실행되고 나서 이거에 대한 리턴 값이 false라면 인 거잖아요. 아까 했죠? 로그인드 멤버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대요. 널이래요. 그 얘기가 로그인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럼 널은 널과 같지 않다. 그래서 얘는 로그인이 안 되어 있을 때는 false를 리턴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얘가 실행이 됐는데 리턴이 false래요. 그리고 이 조건이 그럼 참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올 내용은 로그인이 안 되었을 때, 로그인 한 적이 없을 때,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일 때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나 넣어줄 수가 있겠죠. 로그인 후 그냥 이렇게 하죠. 로그인 상태가 아닙니다 정도로 나타내주죠. 그리고 나서 얘를 만나면 얘도 끝내줘야 되고요. 그럼 이 밑에 이 조건문을 타서 메서드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 조건문이 거짓이라서 얘가 아니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 아닐 때 라고 했는데 이게 true가 나오려면 얘는 뭔가 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널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한테 값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로그인 성공을 한 거고, 그럼 얘가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널이 아니다,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안 타고 내려왔을 때는 로그인을 이미 한 상태라는 거죠. 그때는 로그인드 멤버를 널로 바꿔주면서 비워주면서 로그아웃 됐다 띄워주면 되는 거죠. 자, 얘도 좀 밑으로 좀 내려줄게요. 그 조인.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멤버 로그 아웃 했을 때 아까는 로그아웃 되었다고 나왔는데 이제는 로그인 상태가 아니다 라는 이제 문구가 나오죠. 그러면 로그인을 먼저 해야겠죠. 테스트 1, 애드민으로 하죠. 애드민 우리 만들어 놓은 테스트 데이터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로그인을 먼저 하고요. 이제 요거는 지울게요. 입력한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주는 거는. 그리고 나서 멤버 로그 아웃을 하면 로그아웃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멤버 로그아웃을 하려고 하면 로그인 상태가 아니다 맞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멤버 로그인을 해서요 로그인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로그인을 해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로그인을 이미 했는데 또 로그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로그인은 얘가 실행이 되면 일단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분간해서 있을 때 로그인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은 이 로그인드 멤버에 원래 애드민에 대한 그 정보가 들어있던 게 지금 한 번 더 로그인을 하면서 테스트1로 바꿔버린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로그인이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는 로그인이 안 되게끔 처리를 해줘야겠죠. 근데 우리 로그인 여부에 대한 처리를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놨잖아요.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럼 얘를 가지고 이 두 로그인에도 적용을 시켜주면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 하나 나오게끔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닐 때는 밑에 로직을 타게끔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if 만약에 is logged 얘를 실행을 했는데 얘가 true래요. 그러면
이미 로그인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하나 남겨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만나면 메소드가 끝이 나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요, 자, is logged 이 메서드는요 불린 타입으로 만들었죠. 그럼 얘는 true 아니면 false 리턴 하죠.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로그인 여기서 이것만 넣어줬어요. 그러면 얘가 참일 때만 밑에가 실행이 되죠. 그쵸? 그럼 얘가 true랑 같다를 굳이 써줄 필요가 있을까요? 얘가 false라면 이거 어차피 실행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true일 때만 실행이 될 거니까 얘가 실행이 됐다는 건 얘는 true라는 거죠. 그럼 true랑 같다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간단한 거예요. true 아니면 false니까 얘는. 근데 얘가 true일 때는 밑에가 실행이 될 거고 false일 때는 실행이 안 될 건데, 우리가 이렇게 적어준다라는 건 얘가 false일 때는 이게 실행이 안 되라는 얘기잖아요. true일 때만 실행을 하라 라는 거니까 이거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얘가 true라면 이건 실행이 될 거니까.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얘를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멤버 로그아웃 했을 때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멤버 로그인 했을 때 로그인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멤버 로그인을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로그인을 하고 이미 되어 있는데 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웹상에서 보여질 때는 우리가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로그인 버튼이 있고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로그인 버튼이 사라지고 로그아웃 버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콘솔에서는 그렇게까지 보여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나중에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웹상에 보여줄 때도 로그인이 되었을 때 이제 로그인 하는 기능 로직을 숨기면서 버튼을 로그아웃 버튼으로 바꿔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is joinable 그리고 is logged 불린 타입이죠. 얘도 불린이에요. 이게 뭔가 뭐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건 아닌데요, 이제 뭔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true false를 논리를 좀 물어보고 싶을 때 메서드 명에 is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이제 메서드 명을 이것만 보고도 유추가 가능하게끔 지어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불린 타입으로 메서드를 만들어서 true false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자 할 때 메서드 명에 is를 붙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기 마음이긴 한데 이렇게 써있는 애들은 대부분 이제 논리를 좀 정하는 메서드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하죠. 지금 로그인과 로그아웃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게시물을 작성한다든가 했을 때 이제 일반적인 게시판을 떠올려 보면 내가 로그인을 해야 게시물을 쓸 수가 있죠. 뭐 게시물 목록을 본다던가 아니면 게시물을 열어보는 거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게시물을 등록한다던가 내가 등록한 게시물을 수정하려고 한다던가 삭제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고 그 이제 내가 로그인해서 작성한 작성자가 일치할 때만 그때만 뭐 글이 수정이 되고 삭제가 되고 이런 게 가능해야겠죠. 만약에 로그인을 안 했는데 등록이 되고 수정이 되고 삭제가 되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갔어요. 이 글이 지금 12만 5197개가 있는데 제가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목록이 보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가 등록도 되고 수정도 되고 삭제도 되면요, 저는 이 카페의 회원도 아닌데 여기다가 도배글을 쓸 수 있겠죠. 광고성 도배글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 얘네가 저를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죠. 로그인도 안 한 상태로 썼는데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수정 삭제도 그냥 가능하대요. 그럼 제가 여기 있는 글 마음껏 수정하고 마음껏 삭제할 수 있는 거죠. 로그인 안 해도 그게 된다면. 그럼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처리를 해줄 거는, 이제 우리가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로그인 한 계정을 로그인드 멤버에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활용을 해서 일단 이거부터 할 거예요. 아티클 라이트를 했을 때 내가 글 쓴 사람의, 글 쓴 회원의 정보가 그 글에 같이 들어가 있도록, 우리가 로그인하고 글을 썼을 때 작성자 누구누구 이런 걸 우리가 따로 안 쓰죠. 알아서 로그인되어 있는 계정의 정보를 가져와서 작성자를 입력을 해주잖아요. 보통 카페 같은 경우는 닉네임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과정을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하고 나면 이제 작성자를 저장을 했으니까 그걸 작성자를 보여주는 것도 좀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성자만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것도 좀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일단 라이트를 할 때 여기서 로그인이 된 상태인지 아닌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if is login 넣어주면 되는데 얘는 왜 안 되죠? is 로그인들을 네? 프라이빗이라서요. 뭐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는 있어요. 근데 프라이빗도 프라이빗인데 얘를 퍼블릭으로 바꿔도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여기 없잖아요. 그죠? 얘는 여기 없어요.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가 있고요, 멤버 컨트롤러가 있어요. 얘네 둘은 컨트롤러라는 거를 둘 다 상속을 받고 있고요. 이 상태인데 지금 멤버 컨트롤러에 is 로그인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로그인한 정보를 저장하는 로그인드 멤버라는 것도 여기 들어있죠. 여기가 멤버 컨트롤러, 얘는 아티클 컨트롤러. 자,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얘랑 얘를 가져다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뭐 멤버 컨트롤러한테 여기다 임포트를 시켜가지고 불러와도 쓸 수는 있겠죠.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이 구조를 보면 여기가 컨트롤러인데 얘 상속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써야 되고요, 여기서도 써야 된대요. 여기다 넣어주면 둘 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is 로그인들을 컨트롤러로 옮길 거고요. 그리고 이 로그인드 멤버를 컨트롤러로 옮겨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얘네 둘은 컨트롤러를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랑 얘를
가져다 쓸 수 있겠죠. 둘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얘는 퍼블릭으로 바꿔줘야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배웠던 개념인데, 얘를 여기서 가져다 쓰는 거랑 여기서 가져다 쓰는 거랑 같은 애를 가져다 쓰긴 하는데, 쓸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값도 같을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컨트롤러가 있고요, 아티클 컨트롤러가 있고 멤버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할 때 지금 컨트롤러 안에 로그인드 멤버랑 is 로그인드가 있잖아요. 얘네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있죠. 상속을 받으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앱스트랙트 메서드나 앱스트랙트 변수 이게 아니니까 얘는 그대로 받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드 멤버, 얘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드 멤버 같은 애인가요? 얘네 둘은 서로 다른 객체죠. 그럼 여기 들어있는 얘랑 여기 들어있는 얘랑 같을 수가 없죠. 여기에 다른 거 다른 거 들어있을 거고요, 여기에 다른 거 들어있을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이걸 하나로 가져다 쓰는 게 의미가 없죠. 그쵸? 얘를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가지고 왔는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로그인드 멤버에 멤버를 넣었어요. 우리 그 로그인은 멤버 컨트롤러에서 하니까 넣었어요. 근데 이 넣어져 있는 로그인드 멤버를 얘가 어떻게 알 방법이 없잖아요. 얘네 둘은 서로 다른 객체니까 가져다 쓸 방법이 1도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배웠던 게 있어요. 얘를 이쪽이랑 이쪽에서 하나로 공유해서 쓰는 거, 스태틱 변수였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스태틱으로 만들어주면요, 멤버 컨트롤러에서 로그인드 멤버의 값을 채워 넣으면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이 로그인드 멤버 가져다 쓸 때 멤버 컨트롤러에서 넣어준 값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이게 없다면 이 로그인드 멤버는 멤버 컨트롤러에서 값을 넣고 나서 얘가 그 로그인드 멤버를 그 값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다른 객체니까. 그래서 스태틱을 붙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공유로 만들어주는 거죠. 공유제로. 지금 로그인드 멤버라는 애가 여기서 뭔가 값을 넣어줬으면 그 값을 얘도 써야 되니까 얘를 스태틱으로 바꿔서 공유제, 아티클 컨트롤러랑 멤버 컨트롤러 둘 다 쓸 수 있는 공유제로 바꿔줘야 여기서 넣은 값을 여기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도 is 로그인드도 같이 공유제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로그인을 했어요. 그럼 로그인드 멤버에 어떤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쵸? 얘는 필요가 없죠. 여기 로그인드 멤버에 멤버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컨트롤러에 있는 로그인드 멤버의 값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들어있는 상태로 가져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쓸 수가 있는 건데, 자, 얘를 여기다 안 넣고요, 여기다가 넣으면 어떨까요? 이러면 write라는 액션 메서드 네임이 들어왔을 때 얘가 실행이 될 거잖아요. 그쵸? 여기 선에서 걸러버릴 수 있는 거죠. is logged
is logined가 false다. is logined가 false다. 이거 무슨 내용이었죠? 로그인을 안 한 상태였죠.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게시물 작성을 하면 안 되잖아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도 이걸 만나게 된다면 끝내줘야겠죠.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로직을 안 탔대요. 라이트 명령어 받았는데 이 로직을 안 탔대요. 그럼 이거 실행하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로직을 실행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if문 얘를 안 타고 얘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예요?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죠. 지금 이 로직이 로그인이 안 되어 있을 때라는 조건을 지금 주고 로그인이 안 되어 있을 때 이거 출력하고 브레이크로 끝내잖아요. 근데 이걸 안 탔으면, 이 if 조건을 안 탔으면 로그인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로그인을 안 했죠. 로그인을 이용해달라고 나오고요. 로그인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라이트를 하면 잘 생성이 되고요. 리스트를 봐도 생성된 글이 잘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제 로그인 여부를 체크를 했어요. 게시물 등록을 하는데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걸러내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했을 때 라이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로그인을 하고 지금 애드민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로 게시물을 썼죠. 근데 이 게시물에는 누가 썼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거는 아티클에 제가 이거 오픈 리소스라고 여는 이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클래스들 검색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R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게 될 단축키예요. 이제 여기에 아티클이 없으니까 제가 아티클을 여기 찾아서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그냥 컨트롤 시프트 R 누르면요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아티클을 검색을 하면 내가 그 클래스 명만 알고 있으면은 검색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이 사용하시게 될 간편한 단축키라서 하나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주 쓰진 않으실 텐데 컨트롤 T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여기 하나 볼게요. 이거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얘 까보고 싶으면 여기 컨트롤 클릭했죠. 그럼 얘 클래스로 가잖아요. 어레이 리스트가 뭔지 클래스가 제공받고 있는데 이게 궁금하다 이러면 컨트롤 클릭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클래스인 거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었잖아요. 이거를 컨트롤 T, 컨트롤 시프트 T에서 어레이 리스트 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는 사실 많이 쓰시진 않을 거예요. 저 클래스를 까본다고 해서 뭔가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R 이거는 되게 많이 쓰실 거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아이디를 하나 해줄 겁니다. 작성자의 아이디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이디는 로그인하는 아이디가 아니라요, 회원 번호. 우리가 멤버 테스트 데이터 만들 때 여기 1번 회원, 2번 회원, 3번 회원 했잖아요. 이거를 가져올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제 로그인하는 아이디, 애드민, 뭐 테스트1 이런 걸로 해도 상관이 없긴 해요. 얘네들도 어차피 중복되는 애가 없으니까. 근데 뭐 비밀번호나 이름으로는 안 되겠죠. 중복되는 애가 있잖아요. 1번 회원 이름이 홍길동이고 2번 회원 이름이 홍길동이래요. 그럼 작성자의 이거를 누가 작성했는지 이거를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은 지금 여기다가 홍길동이 저장이 될 거예요. 홍길동이 쓰면 그럼 얘를 가져다 쓸 때 홍길동이 나오겠죠. 그럼 1번 회원인지 2번 회원인지 얘는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래서 중복값이 없는 애로 불러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멤버에서 지정해주는 값들 중에는 중복값이 없는 애가 회원 번호, 아이디랑 이거죠. DTO에 있는 이 아이디. 이거는 멤버에도 있잖아요. 멤버 안에도 상속을 받아서 쓰고 있으니까 있을 거예요. 이 아이디랑 우리가 로그인할 때 아이디 중복이 안 되게끔 해놓은 로그인 아이디 이 두 개가 있어요. 그쵸? 중복값을 가질 수 없는 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이 개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저번에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DB에 PK라는 개념이 있다. 기본 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고요. 얘는 절대 중복값을 가지지 않는 고유 번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이 데이터들에 대한 유일한 데이터를 찾고자 그러니까 요거에 꼭 맞는 중복값이 아예 없이 꼭 맞는 데이터를 찾을 때는 무조건 이 PK 갖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회원 번호를 가지고 올 겁니다.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회원 번호로 일단 저장을 할 거예요. 근데 아이디로 해놓으면 여기서 상속받는 애랑 이름이 겹치죠. 그러니까 얘를 이름만 멤버 아이디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럼 여기에 멤버 아이디를 넣었다라는 건 이거 생성자에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하나 넣어줘야 되고요. 여기도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도 있어야 될 거고요. 요 밑에도 있다는 얘기는 여기도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당장 에러가 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입력한 이 자동 증가하는 아이디, 아리지데이트, 타이틀, 바디 이건 두 개는 우리가 입력하는 거고 얘네를 생성자를 통해서 게시물 정보를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고 아티클스에 넣어줌으로써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성자를 늘렸죠. 멤버 아이디라는 걸 하나 추가를 했어요. 지금 개수가 안 맞아서 에러가 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작성자에 대한 우리가 넣어주고자 하는 작성자의 고유 번호, 회원 번호를 넣어줄 거예요.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우리 두 라이트에서 이제 이 정보를 쓸 수가 있죠. 로그인드 멤버 여기에 로그인드 멤버의 아이디를 넘겨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로그인드 멤버에는 실제로 로그인을 한 회원에 그 회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니까 거기서 아이디 가져와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넘겨주겠다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더미 데이터 여기도 생성자가 하나 늘었기 때문에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1, 2, 1번 회원이 1번 글 쓴 거고요. 2번 회원이 2번 글 쓴 거고 2번 회원이 3번 글 쓴 거예요. 그럼 3번 회원은 글을 쓴 게 없는 거죠.
이 상태로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글 쓸 때 저장을 했으니까 보여줄 때도 작성자가 나오게끔 변경을 해줘야겠죠. 작성자 같은 경우는 제목과 조회수 사이쯤에 보통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쇼 리스트 할 때 보여주는 거 하나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작성자를 인트로 보유 번호로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d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타이틀 뒤에 자 여기 보면 지금 ID, 타이틀, 카운트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제목 뒤에다가 작성자 넣어줄 거잖아요. 여기다가 작성자를 가져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여기 뭘로 가져오면 될까요? 여기 로그인드 멤버를 써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게시물을 작성할 때 위에서 이것까지 로그인드 멤버의 아이디까지 넣어서 어디에 저장했어요? 아티클에 먼저 기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아티클스에 애드 했잖아요. 그럼 아티클에 들어있는 거죠. 그쵸? 우리가 아티클스에 뭐 얘가 1번 글이라고 했을 때 1번 글 아티클스의 0번 방에 저장될 거잖아요. 처음 글을 쓴 거니까.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아티클스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돌리죠. 이거 돌려서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디랑 타이틀 이런 거를 아티클에서 가져오고 있어요. 그럼 지금 아티클에는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게시물을 만들 때 조립을 여기서 같이 해준 거니까 아티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티클 리모컨 작동시켜보면 여기에 멤버 아이디가 있습니다. 자, 내용 좀 어려울 거예요. 좀 이렇게 왔다갔다를 많이 해야 돼서 어렵다기보다는 순간순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위에서 아티클에 저장을 했고요. 요 밑에서는 그 아티클 가지고서 돌린 거잖아요. 여기서 돌린 거 아티클에 담고 있으니까 요 아티클에서 꺼내오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아티클 라이트 하면 로그인을 이용해달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먼저 하고 관리자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글을 씁니다. 4번 글 생성됐고요. 리스트를 보면 작성자가 잘 나오죠. 우리 더미 데이터 생각했을 때 1번 글 1번 작성 1번 회원이 썼다 그랬고요. 2번 글 2번 회원이 썼다 그랬고 3번 글 2번 회원이 썼다 그랬죠. 그리고 4번 글은 방금 애드민으로 썼기 때문에 애드민이 저희 1번 회원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제 디테일에서는 또 안 나오니까 여기도 나오게끔 좀 수정을 해 줄게요. 디테일 여기죠. 얘는 여기다가 하죠. 제목 전에. 얘가 지금 %D인 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회원 번호, 아이디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파운드 아티클에 멤버 아이디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파운드 아티클이 get article by id로 아티클 받아오고 있죠. 근데 우리 멤버 아이디를 아티클에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멤버 로그인, 그 다음에 아티클 라이트, 아티클 리스트, 아티클 디테일. 4번 한번 볼까요? 작성자 1 잘 나오죠. 1번 회원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당장 할 건 아니지만 작성자를 이렇게 회원 번호를 보여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가 회원 번호를 알지도 못하고 회원 번호를 직접 보여주는 곳은 없어요. 보통 닉네임을 보여줄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처리를 좀 할 거고요. 일단 이거 전에 일단 작성자의 게시물을 작성할 때 작성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해서 누가 작성을 했는지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그게 리스트랑 디테일에서 보이게끔 처리를 해준 상태예요. 그리고 게시물 작성 기능 자체를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일단은 그렇고, 자, 이번에는 수정 삭제를 할 때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이 이 글 쓴 사람이 맞는지를 체크를 해서 작성자만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다음 시간엔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쉬는 시간 동안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라이트에서 이미 로그인 여부 파악도 했고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정 삭제를 할 때 이 작성자가 이 글 쓴 사람이 맞는지,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이 글의 작성자가 맞는지 판단을 해서 작성자가 맞으면 수정이 가능하게, 삭제가 가능하게, 작성자가 아니면 수정 삭제가 권한이 없게 그 처리를 다음 시간에 해줄 겁니다.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3시부터 다시 할게요.